답답해서 제가 그냥 신발을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려요? 이제 들립니까? 예. 자,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가 어디죠? 코엑스요. 코엑스입니다. 우리나라 이 서울의 그 중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고요. 현대 문명의 최첨단이 달리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 우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모든 도로는 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다 깔려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신발을 신고 지금 이 건물 위로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건강산업 물건들을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항상 어떤 외부의 다른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숲길,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닷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변에 숲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물이 있고, 그리고 숲이 있고, 파란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새와 토끼와 사슴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벌떡벌떡 뛰고 싱싱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그 숲길에, 그 바닷길에, 그 강변길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한 그루도 병든 나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들 한 마리도 병든 야생동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 한 마리도 병든 물고기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벌떡벌떡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똑같은 생명체,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듯이 우리 인간도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조물주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식물들, 나무들은 평생을 병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야생동물들은 한 마리도 병들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에 사는 물고기들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 인간만 끊임없이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되고, 왜 우리는 병원을 가야 되고, 왜 평생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숲길과 강변 흘길에는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우리도 똑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눈을 떠보시죠.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이 시멘트 바닥 위에 부도체의 고무신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고 지금 여기 다 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땅에 맨발을 대보신 분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맨발을 걸으신 분들 제법 있으시네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땅을 못 밟으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땅을 못 밟는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밥을 안 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밥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둥근 태양이 떠오르면서 밝은 햇살을 우리한테 좀 선물합니다. 자, 그리고 그 햇살 때문에 모든 나무에서 나뭇잎을 통해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산소가 막 생성이, 그 산소를 우리는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그 햇빛과 햇살과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햇살과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햇살과 산소는 다 마시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게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지구로 옵니다. 전자가 지구로 와가지고 전리층에서 번개와 뇌우를 통해서 그 전자가 지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구에 대전된다. 그래서 지구는 배터리나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전자로, 태양에서 온 전자로 충전돼 있습니다. 충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는 너희는 햇살과 산소를 마실 뿐만 아니라 태양에서 보내주는 이 전자를 땅에서부터 받아야 모든 생리작용이 최적화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설계해 오신 거예요. 나무들이 평생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고 있어요. 땅에서부터 물만 끌어올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가 이화작용이라는 작용을 이화작용. 그래서 땅속에 전자를 받아가지고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생성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랍니다. 동물들은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 각종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으로 돌아가요. 운동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혈액을 맑게 해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ATP라는 아데노신 삼인산이라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을 생성시켜줘요. 그래서 동물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땅속에서 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각종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화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현대 문명의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도체의 합성 소재 신발을 발명했고 그리고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을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전부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집은 전부 다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자를 못 받아들인 것 같아. 전기자동차가 충전이 안 되면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도 전기자동차랑 마찬가지예요. 인체는 어떠한 전자장치보다 어떠한 기계장치보다 더 정밀한 전자장치입니다. 땅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충전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사니까 전자를 충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되고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좋은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고 영양소를 계속 먹어야 되죠. 그 영양소라는 것도 사실은 전자예요. 여러분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 과일을 채소를 먹을 때 신선한 채소를 먹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거기 영양소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전자를 받아들여요. 전자. 채소에 있는 야채에 있는 과일에 있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가 몸 안에서 일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ATP를 생성시켜줘요. 전자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자는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왔어요. 태양에서 와가지고 땅을 통해서 식물, 채소를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동물은 몸속으로 올라오는 순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면서 전자의 생명은 끝납니다. 자, 그러나 채소와 과일에는 그런 활성산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채소에 과일에 전자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부족한 전자를 보충하도록 우리 조물주는 설계했어요. 조물주는 완벽히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현대에 들어와서
반도체의 신발과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이걸 발명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전자로부터 우리는 차단시켜 있어. 차단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저는 문과대학 법대를 졸업했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20여 년을 맨발로 살면서 20여 년 전에 제가 폴란드에서 은행장을 하면서 의사로부터 너 이러다가 죽는다 경고를 받았었어요. 저도 죽을 수 있는 막 스트레스에 막 엄청난 스트레스에 잠을 못 자고 간지수는 막 100이 넘어가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서울에서 온 한국에서 온 TV 프로그램에서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다 전이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냥 퇴원하시라고. 강제 퇴원당했어요. 집이 마침 청계산 밑이었어요. 청계산 밑.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 가서 맨발로 죽겠다. 그 신발 벗고 청계산 가가지고 맨발로 매일 놀고 쉬고 걷고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죽기는커녕 갈수록 생생해져. 갈수록 생생해져. 몇 달 후에 가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암세포.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이 저기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제 집 뒤에는 900헥타르가 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어요. 사슴이 뛰놀고 엄청나게 좋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카바티 숲입니다. 그거를 매일 신발 신고 걸었어요. 신발 신고 걸어도 저는 밤에 잠 못 자고 간지수는 막 올라가고 의사로부터 너 이러다 죽는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 TV 프로를 본 다음날 맨발로 신발을 벗고 숲길을 걸었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신발 신고 다닐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1년 4월 달의 일입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22년, 23년째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맨발로 걸으면서 첫날 2시간을 맨발로 걷고 그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고생했는데 완전히 숙면했습니다. 완전히 꿀잠을 잤어요. 꿀잠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1시간씩 1시간 반씩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했고 그런 생활이.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루에 한 번 가도 화장실을 2번, 3번씩 막 합니다.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맨발 걸으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막 면역력이 워낙 약해가지고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문 앞에는 감기 든 사람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였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었더니 며칠 지나고부터는 감기 든 사람이 지나가도 감기가 올마붙지 않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인터넷에 맨발로 걸어서 뭐가 좋아지는가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한마디 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맨발로 걷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암도 치유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소한 문제들이 다 치유되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숲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단상을 기록하고 저 자신이 치유되는 사실들 그리고 매 3개월마다 혈액 검사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맨발로 걸으면서 그 변화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간 수치, 혈압 수치, 고지혈 수치 이런 것이 전부 다 표준의 한 가운데로 수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위력이다. 그거를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책을 써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전의 한 기업인인 조웅래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다. 한번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래서 같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전에 초대받아 대전에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 개족산 황토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훌륭한
기업인으로서의 그런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국에 맨발로 걷는 그런 바람이 일기 시작한 또 다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귀국해가지고 다시 금융인이 돼가지고 10년간을 금융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2016년도에 서울 강남의 대무산에다가 여기 가깝습니다. 여기 일원동 대치동 이쪽에 대무산에다가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라는 그런 현수막을 내걸고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같이 맨발로 걷겠습니다. 무료 숲길 맨발 걷기 초대의 프로그램. 누구나 다 오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엄청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치유의 기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계산의 노인이 간암이 치유된 거, 그리고 저 자신이 치유된 두 가지 사실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때부터 같이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막 치유 사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 맨발로 걷는 두 달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아지는, 모든 질병들이, 암이 치유되고 고혈압이 치유되고 고혈당이 치유되고 아토피 피부염이 치유되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신장염 이런 모든 질환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록이 2019년도에 두 달 안에 아픈 곳이 다 나아지는 맨발 걷기 기적이라는 책을 냈어요. 맨발 걷기 기적.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맨발로 걸어라. 2023년도에는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막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 회원들의 치유의 기록들입니다. 그 치유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이 치유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마다 회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미국의 논문들 접지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확보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가 확립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지금은 겨울이라서 조금 뜸하긴 하지만은 작년 여러분들 하반기에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나 등산을 신고 걷는 분보다 맨발로 걷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왜? 맨발로 걸으니까 내 스스로가 좋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나아지는데 이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가족들한테 같이 맨발로 걷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늘어나요. 이번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열기는 갈수록 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늘 건강박람회지만은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지금 막 채워주신 이 열기가 바로 그런 맨발 걷기 열풍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준비된 PPT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보시는 여기가 바로 대무산입니다. 대무산 숲길이고요. 지금 우산을 쓰고 있고 비가 오는 숲길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비 오면은 전부 다 숲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막 물이 흔들하게 젖어 있는 그 숲길은 접지 효율이 최고입니다. 막 접지가 막 땅속에서 전자가 막 넘실대면서 올라오는 그런 숲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지구는 배터리입니다. 이걸 상징했고요. 자, 숲길 맨발 걷기는 왜 하느냐 이걸 제가 다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태양과 지구 그리고 그 관계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우리 지구가 있어요. 만약에 이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태양 사이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우리 지구의 온도는 수백 도까지 올라가요. 우리 이 생명체가 살 수도 없어요. 딱 적절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지구가 조금만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중력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적어지면은
중력이 작아가지고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딱 맞는 크기의 우주를 지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거기다가 지구의 축을 23.5도를 기울여 놨어요. 이게 만약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낮과 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낮과 밤이. 이거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누가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조물주가 만들어 놨습니다. 조물주가 태양을 놓고 지구를 놓고 그 지구의 생명체들을 전부 다 건강하게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인체도 인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축복. 자, 하늘 보십시오. 하늘천 이 위에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밑에 가로는 땅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사람 인자가 서 있는 겁니다. 우주를 형상해 놓은 하늘천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이치를 여기다가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임법지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노자는 2600년, 2700년 전 노자는 임법지, 지법천, 청법도, 도법자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맨 앞에 임법지,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땅을 밟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임법지의 이치를 어겨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예요. 땅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배터리고요. 자, 그런데 현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아스팔트에 멋진 운동화 신고 이중 삼중으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요. 열심히 뛰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렇게 열심히 뛰면은 땅과 접지가 차단된 채 뛰면은 활성산소는 가득 쌓이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에너지는 계속 소진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수록 병이 더 들 수 있고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설을 알아야 돼요. 자, 들판에 사는 농부들 역시 마찬가지 장화를 신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신안군의 농촌 지도자들 50여 분 강의를 하는데 땅을 밟고 농사 지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전부 다 장화 신고 신발 신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땅과 접지가 차단된 이 싱그러운 생명의 땅에서 그거를 차단시킨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맨발로 밟지 않으면은 전자가 결핍돼. 전자가 일렉트론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전자가 차단돼 있어요. 전자가 결핍되고 전자가 고갈된 그런 현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요. 혈액 이석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ATP가 생성이 안 되고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고 염증과 통증이 해소가 안 되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만성 질병의 질곡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꼼짝달싹 못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의 난임, 불임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 반대로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거를 세 가지 이론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지압 이론, 접지 이론, 그리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 이 세 가지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압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는 혹시 발 마사지 하는 창구가 없던가요? 여기 아까 보니까 뭐 기계를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지압 받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발 마사지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지압하시는 분이 발바닥에 우리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해당 부위를 지압을 해주세요. 그러면 20kg, 30kg 힘으로 정성껏 지압해 주십니다. 간이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걸 지압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발 마사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10분쯤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와요. 편안해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 특정 장기에 혈액순환이 돌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래 하면은 면역 체계도 강화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이론입니다. 1913년도에 미국의 피츠제랄드 박사가 듀온 세라피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냈고요. 1930년대에 유니싱엠이라는 간호사가 리플렉솔로지 맵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지압도를 만들어냈어요. 이 지압도를 보시면은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 외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쪽 발가락 부분은 머리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발, 허리, 발 가운데 쪽은 가슴과 복부에 해당되는 우리 주요 장기들이 폐, 심장, 간, 위장, 췌장 이런 게 다 이 발, 허리 가운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발 뒤축은 골반 아래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 마사지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요.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숲길에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같은 무수한 진료들이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발을 밟아요. 맨발로 밟아요. 맨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무게로 50kg, 60kg, 70kg 힘으로 지압을 합니다. 지압을 합니다. 신발을 신으면 지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밑에 깔창, 밑에 밑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은 땅 위에 있는 돌멩이, 나무 뿌리들이 우리 발바닥을 막 지압해줘. 내 몸무게로 지압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무차별적으로 완벽한 지압이 일어납니다. 지압사가 지압하시는 거는 20kg, 30kg 힘이지만은 내 몸무게로 50kg, 60kg 난 지압을 하고 지압사는 특정 부위를 지압하지만은 우리는 발바닥에 있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을 맨발로 걸으면서 다 완벽하게 지압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완벽한 지압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작년, 재작년이래요 벌써 맨발을 좀 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성분인데 밖에 나가서 맨발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 집안의 거실에다가 자갈도를 깔아놓고 그 자갈 위를 1시간을 걸었대. 매일 1시간 걷고 석 달을 걷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10년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처방받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처방 없이 돌아왔대. 자, 이거는 순수한 지압 효과입니다. 지압 효과도 엄청난 겁니다. 자, 그 지압 효과고요. 자, 다음은 접지이론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여기 전기들이 막 엄청난다. 전기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몸의 전압을 재면은 300mV, 400mV, 500mV 막 이렇게 돼요. 우리 몸의 전압이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과거에 우리 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모든 전기장치, 모든 기계장치는 전부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전부 다 접지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계장치, 전기장치가 접지가 안 되면은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전압이 흐르면은 그냥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기장치든 어떠한 전자장치든 접지를 시켜야 돼요.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냉장고, TV, 세탁기 전부 다 접지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 몸은 그 기계장치, 전자장치보다 더 정밀한 인체는 왜 접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냐? 왜 그걸 안 가르쳐 주자 이 말이야? 여기에 뭔가 잘못돼 있어. 여기에 잘못돼 있어. 우리 과학이 잘못돼 있고 의학이 잘못돼 있는. 땅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발명하고 치료제를 발명하고 주사제를 발명하고 이러니까 현대 문명은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현대 문명은 우리가 몸이 아픈 대가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뭐 그렇게도 또 돌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상태보다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땅과 연결하면서 맨발로 걷고 맨발로 걸으면서 수시로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땅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대신 지금 300mV, 500mV 막 있는 전압 상태가 신발을 벗고 땅을 밟는 순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0V로 다 떨어져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이. 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를 미국의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 기술자가, 이 사람은 평생 케이블 TV를 연결했던 사람이에요. 케이블 TV를 연결하면은 화면이 막 찌직했어 처음에. 자, 그런데 전선을 땅에다 딱 묻으니까 화면이 깨끗하게 나와. 그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신발을 신고 전압을 재면은 막 500mV, 600mV, 막 심지어 1000mV까지 올라가는데, 신발을 벗고 땅을 딱 밟으니까 0V로 딱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땅과 적재하니까 화면이 깨끗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그거를 좀 더 연구한 결과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자는 음전환을 띠고 있고, 우리 몸속의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는 양전환을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땅속에서 음전환을 띤 전자가 올라오고 내 몸속에 양전환을 띤 활성산소가 만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제로가 돼버리죠. 제로가 돼버리니까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암이 치유되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 두산백과를 보면은, 요 다음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막 500mV, 600mV 나왔는데 땅을 받으면 완전히 제로가 되고요.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고, 이 이치는 마치 수십만 볼트의 정기적인 에너지를 가진 낙뢰가 떨어지면 피를 통해서 순식간에 땅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신발을 벗는 순간 우리 몸속에 있는 가득 찬 활성산소가, 가득 찬 독소가 땅으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게 바로 접지론의 시작입니다. 접지론. 자, 우리 두산백과를 보시면은요, 두산백과의 활성산소를 찾아보시면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신장염,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을 활성산소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들로부터 걸리지 않으려면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 다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느냐? 이걸, 여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답이. 그런데 그 두산백과를 보면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캐로틴 이런 몇 가지 영양소를 먹으면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일부의 답이, 완벽한 답이 못 돼. 완벽한. 우리가 하루 종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충분하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에서 전자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자를. 일부 전자를 받아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역부족이에요. 자, 그런데 땅속에서는 전자가 막 올라오니까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두산백과가 이 설명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암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전부 다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그럼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줘야 됩니까? 그 답이 없어요. 항산화제 먹고, 영양제 먹고, 이거밖에 안 돼요. 일부 약품 먹고,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의과대학 나온, 명문 의과대학을 나온 조카 보고, 너 활성산소, 암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 활성산소로 배웠대. 그럼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준다고 그러든 그걸 배운 적이 없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세포에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의 궤도를 전자들이 짝을 껴들어요. 전자들이.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 전자가 짝을 잃어버려요. 뺏겨요. 다른 세포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남는 전자가 불안정해져 가지고 활성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자가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자기가 안정되기 위해서 막 뺏고 뺏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뺏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는 전자가 몸 안을 타고 돌다가 성환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고 각종 만성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산백과에 있는 그림이에요. 암, 노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위염, 동맥경화, 신경계 질환, 아토피 피부염, 이 모든 질병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건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답은 어디 있어요? 답은 그 전자의 짝을 찾아주는데 답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전자의 짝을 찾아주면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활성산소가 없어지면은 이 각종 질병들이 치유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자를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되느냐? 전자를 어떻게 해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항산화제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땅을 밟으면은 막 전자가 무궁무진하게 태양에서 보내준 전자가 우리 조물주가 너희들은 땅을 밟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지금 외면하고 있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아신 거예요. 그 답을. 미국의 시나트라 박사는 접지의 놀라운 효과는 수십 년 의사생활 중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가 이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유명한 심장 박사였어요. 심장의. 접지론에 아까 클린트 오버하고 이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가 대표적인 두 사람의 접지론 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76세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접지이론의 창시자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냐. 76세 이른 나이에 제가 미국의 접지이론 학자한테 이메일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해달라. 자기가 모른대. 가족들한테 물어봐달라.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대. 췌장암에. 그래서 왜 접지이론을 아시는 분, 접지이론 창시자가 암에 걸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론만 해주셨지 맨발을 안 걸으시고 맨발을 안 걸어. 미국은 맨발, 지금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맨발 걸을 데가 없어요. 맨발 걸을 데가. 자, 접지이론을 최초로 발견해낸 클린트 오버 지금 79세, 지금 금년에 80세가 됐어요.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니까 지난번에 7월달에 저희 국회에서 세미나 할 때 영상 축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답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접지이론 창시자가 병원에 입원하다니 참. 그리고 영상을 보내왔는데 완전히 그냥 노쇠했어요. 늙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사시는 데는 또 사막 지역에 가까워. 땅이 막 메말라 있어요. 땅을 맨발로 밟아도 접지가 잘 안 되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 접지이론 창시자들이 일찍 돌아가시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자, 하여튼 그런 항산화 효과가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은 얻으실 수 있고요. 맨발로 걸으시면은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면서 모든 만성질환으로부터 심지어 노화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접지이론의 첫 번째 효과는 항산화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지금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7월 달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우리 맨발 걷기를 다뤄줬어요. 맨발 걷기를. 우리 그 PD하고 작가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3시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대무산에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대무산 가서 3시간 반을 같이 촬영하고 우리 회원들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저 포항에 가가지고 한번 실험도 한번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세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한 달간 맨발로 안 걷던 분들을 맨발로 걷게 했어요. 종료 후 에서 26.1kg으로 늘었고 확실히 좋아진 게 4주간의 맨발 걷기. 결과는 놀라웠다. 운동만으로도 이 정도를 달성했다. 권순조 씨는 체지방량이 빠지고 골격근량이 늘어나면서 가장 이상적인 변화를 보였다. 변화가 없던 당화혈색소 역시 정상 범위로 떨어졌다. 정수미 씨 역시 체지방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성지방 수치 또한 크게 줄었다. 면역세포라 불리는 NK세포 활성도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무열 씨는 걱정했던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감소했으며 높았던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NK세포 활성도는 30배가 늘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디 프로파일이 좋아지면서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확전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NK세포라든가 항산화 능력이 좋아진 걸로 봐서 항암 면역 능력 또한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KBS 실험 결과가 사실은 세계 최초예요. 맨발로 걸어서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요, 한 분은 정수미 씨는 체지방량이 41에서 38로 내려갔어요. 체지방량이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지방이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체중이 다 빠져요. 몇 킬로씩 빠지게 됩니다. 자, 당화혈색소가 6.3에서 6.2로 내려갔고 NK세포는 221에서 2000 이상으로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NK세포가 10배 이상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내추럴 킬링 세포가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암이 치유된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자, 다음 이무열 씨 체지방량이 25.2에서 22.5로 내려갔어요. 이 역시 몸무게가 지방이 기름이 빠진다는 거예요. 자, 총 콜레스테롤은 366에서 152. 총 콜레스테롤이 한 달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당화혈색소가 7.4에서 7.1로 내려갔고 NK세포가 40 이하에서 1200 가까이 3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것만고 엄청난 겁니다. 한 달 만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분도 체지방량이 31에서 29로 내려갔고요. 총 콜레스테롤 170에서 153. 당화혈색소는 무려 6.2에서 5.3으로 떨어졌어요. NK세포는 당초 2000 이상이었으니까 그대로 2000, 이건 좋은 거고요. 자, 이 세 사람의 실제 임상 기록을 방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맨발 걷기라는 게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이렇게 일어나. 진짜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한 달 만에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특히 여기 NK세포가 20배, 30배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항산화 효과를 입증해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항산화 효과 말씀드렸어요. 항산화 효과로부터 우리는 암으로부터 고혈압, 고혈당, 모든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혈액이성 효과예요. 우리의 혈액은 지금 우리 이 땅과 접지가 차단된 우리 모두는 신발 신고 여기까지 오시고 하루 종일 땅을 밟지 않은 여러분들 모두는 혈액이 이렇게 막 들러붙어 있어요. 막 끈적끈적해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혈액이 제대로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혈액이 잘 제대로 돌질 않아요. 땅과 접지한 지 40분 후에 호달처럼 늘어서요. 호달처럼. 자, 이거를
미국의 한 의사가 영상으로 만든 1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영상입니다. 놀라운. Today we're gonna see how 자, 미국 의사가요, 환자가 왔어요. we're gonna take her blood, 땅과 접지하는 것이 어떤 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big 한번 slide, and take a look. 슬라이드 현미경으로 보여주겠답니다. 자, 혈액을 채취했어요. 자, 혈액이 막 끈적끈적하게 세포들이 막 늘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제대로 빠르게 흐르지를 못해요.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움직여. See, 혈액이 끈적한. 우리 모두의 혈액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밖으로 내보냈어요. 간호사와 같이 10분간을 땅을 밟게 했어요. so we'll see them back in 10 minutes. 자, 10분 후에 Let's see how the earthing of the ground. 자, 이 땅과 맨발로 10분간 걸은 것이 어떤 효과는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혈액을 다시 채취하고요. 자, 보세요. 혈액이 막 포달처럼 늘어섰잖아요. 혈액이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빠르게 움직여. 10분간 땅을 밟아도 혈액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땅과 밟지 않았을 때와 저 땅을 밟았을 때 이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예, 됐습니다. Circulate that. This is a good example. 혈액 이성 효과예요. 자, 혈액 이렇게 지금 혈액이 물고, 그러니까 화면을 좀 크게 앞에요. 자, 여러분들 방금 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을 밟으셔야 되겠어요? 안 밟으셔야 되겠어요? 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막 서로 뭉쳐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혈전이 돼요. 혈전. 혈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전이 심장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급성심정지, 심근경색, 심장마비,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뇌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막 무서운 질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에 가수 현미가 대구까지 가셔가지고 공연하고 올라왔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겠어요? 혈전이 심장이나 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영화배우 강수현 씨 갑자기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셨던 이건희 회장님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6년간 식물인간이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1원 한 푼도 못 가져가셨어요. 1원 한 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지금 가수 현미, 강수연, 이건희 회장 그분들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심지어 생방송, 오늘 생방송 투데이인가 하는 그런 오전에 아침에 생방송을 실제 진행을 한 리포터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땅을 맨발로 밟지 않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을 밟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갑자기. 신문에 거의 매일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일. 남의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남의 일이. 언제든지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땅을 10분만 걸어도, 물론 10분 걷고 난 다음에 혈액이 맑아졌는데, 그럼 앞으로 영원히 맑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또 맑아졌다가 또 땅과 접지가 차단되면 또다시 끈적끈적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땅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루 3번은 하시라. 이게 이제까지 경험상 가장 안정적입니다. 가장 안정적. 물론 다다익선이에요. 매일 하루 종일 맨발로 걸을 수 있다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래서 혈액 이성 효과면은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하죠.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아까 보셨듯이 혈액이 흐르질 않아요. 혈액이 흐르질 않으니까 혈액이 잘 안 흐르니까 머리 끝까지 잘 올라오질 않아요. 혈액이. 그러니까 머리에 모낭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못하고 노폐물을 걷어오지 못하니까 모낭세포의 이 머리카락이 마치 화분에 나무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우리 모낭세포의 머리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대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 감으면 머리가 막 듬성듬성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과 접지가 차단돼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혈액이 돌질 않기 때문에 모낭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대머리가 발모되시고 머리가 휘어졌던 분이 검어지시고 새로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굴에 막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은 막 뭡니까 검버섯이 막 피잖아요. 우리 맨발로 걸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간혹 하시는 이야기가 검버섯이 툭툭 떨어진대요. 맨발로 걸으시면 검버섯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름살 막 자글자글하던 주름 조금 이따 한번 사진 한번 보실 거예요. 주름살이 다 펴져요. 주름살 펴지시고 혈액이 돈다는 것은 이건 막 엄청난 겁니다. 혈액이 돌면은 모든 장기가 활성화되고 모든 장기가 살아나고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왜 생겨요? 뇌세포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뇌세포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 못하고 노폐물을 거두지 못하는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시들시들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력 없어지고 관련된 신경들이 죽어가기, 뇌세포가 막 죽어요.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막 그런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돌게 되니까 뇌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니까 뇌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뇌세포가 살아나니까 치매가 나아지고 파킨슨병이 나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례 말씀드릴게요. 혈액이 성효과. 아까 항산화 효과로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혈액 이석 효과로부터 그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질, 갑자기 죽는 그런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 오늘 본전 다 뽑으십니다. 본전이 아니라 이거 어디 가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노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명약이 어디 있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 땅속에 생명의 자유전자는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 년 찾아 헤매든 바로 무병장수의 그 불로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땅속에 있는 생명의 자유전자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걷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은 막 피곤해. 막 노쇠해져가지고 막 쇠잔해져요. 그리고 등산을 신고 산에 막 3시간, 4시간씩 등산하면은 막 피곤해져요. 자, 그런데 신발을 신고 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신발 신고 산에 가서 3시간, 4시간 등산하고 집에 오셔도 여성분들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세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등산을 신고 산에 갔다 오면은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맨발로 걸을 에너지가 충전돼. 어떻게 충전되느냐?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전자가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전자 전달기에다가 세포를 계속 전자를 계속 공급해. 전자를 계속 공급하니까 거기서 ATP가 막 생성이 돼. ATP가 생성되니까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힘이 펄펄 나.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항상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고 노화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겁니다. 노화로부터. 자, 여러분들 이분은 지금 현재는 81세입니다. 81세. 이 사진을 찍었을 땐 79세였어요. 홍진이 저희 회원이신데 단톡방에다가 1년 전 사진, 1년 후 지금 사진 이걸 올리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까이서 보시면은 막 검버섯이 막 피어있어요. 그리고 주름살이 막 자글자글해요.
맨발로 걸은 1년 후에 검버섯이 다 없었어요. 주름살 자글자글하던 주름살이 다 없어, 다 펴졌어요. 노화가 예방되고 노화가 중단되고 오히려 거꾸로 회춘되는 겁니다. 회춘.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10년, 20년은 젊어지십니다. 젊어지세요. 이거 예외 없어요. 우리 맨발로 대모산에 오시는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여기 우리 여기 이소명 부회장 한번 일어나보세요. 저기 72세신데 지금 20대 30대와 같아. 72세. 저기 황명수 기사 어디 갔어? 황명수 기사. 저기 68세 69세. 저기 처녀 같아요. 자, 뒤에 저기 김명희 고문 일어나보세요. 여기 60대 초반인데 지금 처녀 같잖아요. 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마치면 전부 다 저렇게 바뀌어요. 전부 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대모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 맨발 실천하시고 꾸준히 하시면은 더 이상 늙지 않으신다. 더 젊어지시고 그리고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안 늙으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늙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안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 있다. 우리 맨발로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다. 이게 전례가 지금 없어요. 전례가. 맨발로 걸어서 얼마까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전례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우리 이소명 부회장이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떻게 늙을 건지 이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관심의 대상.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무두셀라님은 969세까지 사셨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한 번만 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아담은 930까지인가 940까지 사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900세까지 다 살으신 거예요. 맨발로 사니까. 예? 맨발로 살면은. 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ATP 생성 효과 때문에 활력이 증진되고 힘이 들지 않고 매일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춘될 수 있고 젊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맨발로 걸으시면 자, 아까 항산화 효과로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혈액이성 효과로부터 심내 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ATP 생성 효과로 노화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 한 푼 내세요?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강의 오셔가지고 지금 수억 원을 버신 겁니다. 수억 원. 자, 다음 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하나 다른 님. 이분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종렬님의 아드님이세요. 40대 후반이에요.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대머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맨발로 걷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맨발 걸은 지 3개월 후에 저렇게 머리가 났고요. 6개월 후 1년 후에 새까맣게 났어요. 새까맣게. 여러분들 혹시 지금 머리가 머리가 하얘신 분이 계시네. 이 다 맨발로 걸으시면 이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금 이제까지는 신체적인 그런 안정,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코르티솔 분비 진정 효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막 들쭉날쭉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 들쭉날쭉합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면은 모두가 이렇게 균일하게 바뀌어. 코르티솔 분비가 균일하게 바뀌어. 코르티솔 분비가 균일하게 바뀐다는 것은 불안과 초조와 과민 현상이 완화된다.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를 갖는다.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찌뿌둥해서 병원에 가면은 간혹 신경안정제를 처방합니다. 신경안정제. 그 신경안정제 처방 받으시면은 당장은 해소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 신경안정제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불안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천연의 신경안정제. 천연의 신경안정제.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잠이 잘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대무산에 한 78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40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남편 때문에 아주 귀찮았어, 힘들었어요. 그래. 남편이 연세가 몇 세신데? 80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세. 77세인데 제가 50대 후반의 아주머니로 봤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맨발로 걷기 전에는 남편 밥 차려주기가 너무나 귀찮았대. 그게 막 맨날 짜증내고 막 그랬대. 근데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너그러워졌대. 그 집에 가가지고 여보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답게 이야기한다. 남편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그하지만은 사랑스러워졌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가 생기시면서 세상을 긍정하게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마법과 같은 거예요. 마법과 같은 거예요.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런 건강한 마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염증, 통증이, 이거는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맨발로 걸으시면은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염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염증이 해소되면서 각종 만성질환이 해소되는 겁니다. 이거를 임상 논문에서 미국의 접지이론 학자들이 입증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발 신는 그룹과 땅과 접지된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흐린 것이 땅과 접지된 그룹이에요. 이거 까만 것이 땅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자, 통증 수준이 현저히 낮게 형성이 됐고요. 백혈구 수치가 낮고 호중구 수치도 낮고 림프구 수치도 낮아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몸 안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데, 염증이 없는데 그 염증을 막기 위해서 백혈구를 내보내고 호중구를 내보내고 림프구를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도 낮고 림프구도 낮고 호중구도 낮은 거예요. 이게 논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염증 바리케이드라고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감염이 되면은 염증 바리케이트라는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벽을 쌓아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것이 침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염증을 막아내는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재생세포를 넣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그것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염증 바리케이드가 생기면은 재생세포가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성염증으로 바뀐다. 이게 지금 이 접지이론 논문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미스터 슈즈는 신발 신고 사는 사람은 염증 바리케이드가 생겨가지고 그 염증을 치유할 수 있는 재생세포가 들어가는 것을 같이 막아내기 때문에 만성염증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고요. 미스터 베어풋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염증 바리케이드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 염증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실제 치유 사례들입니다. 84세의 당뇨병 여성 환자인데요. 자, 8개월간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자, 당뇨병 여러분들 당뇨병이 걸리면은 맨발로 걷지 못하게 해요. 맨발로 걸으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상처가 나면은 아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듣고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당뇨병 여성 환자가 상처가 아물질 않았는데 땅과 접지했더니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상처 주위가 막 시뻘겠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더니 정상적인 피부 색깔로 바뀐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2주일간에 치유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당뇨병에는 두 가지 당뇨병이 있어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2형 당뇨 어린이들 막 그 치료 때문에 얼마 전에 왜 세 가족이 자살한 가족이 있었어요. 네. 또 아기가 제1형 당뇨 때문에 병원비를 댈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를 따라다니면서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일가족이 다 자살했어요. 제1형 당뇨 치료법이 없어요. 오로지 인슐린 주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패치를
평생 붙이고 다니면서 뭐 하는 그런 치료법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령당뇨가 왜 생기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줘요. 아무도. 이령당뇨. 제2령 설명을 보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왜 파괴됐느냐?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으로.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이라는 것은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해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서 이 일형당뇨 환자들에게는 베타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 생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자가면역 기전이 정상적으로 바뀌게 만들어줘. 자가면역 기전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면은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돼요. 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이유는 땅속으로부터 전자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고 제1형 당뇨가 생깁니다. 땅을 맨발로 밟게 하면은 제1형 당뇨의 그 어린아이들 땅과 접지하게 하면은 땅을 맨발로 걷게 하면은 황토바닥에 가서 그냥 맨발로 뒹굴게 하면은 베타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 이게 제 확신입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 1형 당뇨고요. 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밀어넣어야 돼요. 밀어넣어야 포도당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소하고 타가지고 ATP로 생성돼서 에너지 대사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어주려면은 문을 밀어서 젖혀가지고 포도당을 밀어넣어주려면은 힘이 세.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이 돼 있어요. 전자를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신발 신고 살고 땅과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밀어넣는 힘이 부족해요. 제2형 당뇨는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밀어젖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밀어젖히지를 못하느냐? 그거를 현대의학에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땅을 밟으면은 물을 막 밀어젖혀가지고 포도당을 그 안으로 막 집어넣어줘요. 포도당이 타요. 포도당이 타니까 어떻게 돼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제2형 당뇨가 치유되는 거예요. 제2형 당뇨. 혈당, 공복혈당 500이 정상으로 내려가고 공복혈당 460이 정상으로 내려가고 아까 우리 KBS에서도 세 분 다 당화혈색소가 다 내려갔잖아요. 맨발로 걸으니까 다 내려가는 거예요. 다 내려가. 제 이야기가 진실임을 아까 KBS의 상도병사가 입증해 보여줬어요. 당뇨병 환자일수록 맨발을 걸으셔야 합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죠. 막 거친 길을 걷지 마시고 깨끗한 흙길을 그냥 제자리에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다치는 게 위험하시면 그 제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땅과 접지하시면 됩니다. 땅과 접지하고 계시면은 혈당량이 내려가면서 당뇨가 치유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이클 경기 상처가 난 것도 접지시키니까 저렇게 빠른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마찬가지. 땅과 접지하지 않기 전에는 등짝이 막 시뻘겋게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땅과 접지하면은 2개월 후에 통증이 싹 없어졌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면역계 정상작동. 자, 우리 조물주는 우리 인체에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너희 스스로 막아내라. 그리고 면역계를 장착시켜놨어요. 얼마나 퍼펙트한 완벽한 조물주입니까? 너희 스스로 다 막아내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면역계는 전자장치예요. 너희는 반드시 땅을 밟아야 돼. 땅에서 전자를 받아야 면역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발 신고 땅으로부터 전자를 차단시키고 살고 있어요. 면역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면역계가 작동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전 세상이 다 스톱했어요. 전 세상이. 우리 조물주가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X를 내보낼 텐데
너희 그래도 맨발 안 걸을 테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맨발로 걸으니까 우리 회원들은 코로나로부터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가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그런데 맨발로 안 걸으시는 분들은 백신 맞아서 죽고, 백신 맞아서 아프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막 엄청난 시련에 빠져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맨발로 걸으셔야 면역계가 정상작동됩니다. 폴란드의 한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자, 7시간 16명의 인턴 의사들을 접지시킨 상태에서 잠을 재웠어. 7시간.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면역력을 나타내는 면역글로불린이에요. 면역글로불린인 것은 감마글로불린 수치가 제로에서 0.011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저쪽에 알부민 수치를 보시면요. 알부민이 0에서 0.4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알부민 주사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땅을 밟고 맨발로 걸으시면 면역 글로불린이 올라가고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고 그냥 돈 안 들이고도 그런 엄청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임상논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면역계는 충전돼야 정상 작동을 하는데 오랫동안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면역계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아내려고 만들어놨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기 세포를 이게 외부 세포인 줄 알고 그게 적인 줄 알고 그걸 막 공격해. 그리고 어떤 병이 생겨요?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루푸스병, 베체트병, 건선, 백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자가면역질환들이 생깁니다. 자가면역질환. 자기 세포를 막 면역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어디 있겠어요? 전자를 충전하지 않아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가면역질환이 생겼으니까 답은 바로 전자를 충전해야 돼요. 땅을 맨발로 걸은 2달, 3달을 걸으시면은 그 고통스럽던 자가면역질환들이 낫게 됩니다. 낫게 돼요. 자,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우리 준우군입니다. 10살짜리 준우군이 대무산에 한 3년 전에 왔어요. 얼굴은 막 시뻘겋게 됐어요. 얼굴 시뻘겋게 돼가지고 다리도 시뻘겋고 너 집이 어디야? 일산. 일산 혹시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너 잘됐다. 너 그냥 학교 갔다 오면은 무조건 신발 벗고 땅에 마당에서 놀아. 마당에서 맨발로 뛰어놀아. 한 달 반 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어. 자, 다리도 시뻘겋던 다리가 한 달 반 후에 이렇게 딱지가 다 가라앉았어요. 지금 2년, 3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희귀병, 소아 섬유근염이라 가지고 왼손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를 막 번쩍번쩍 중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되겠네요. 엄마를 막 번쩍번쩍 들고 만능 스포츠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맨발 걷기, 땅과의 접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우리 맨발로 걸어가지고 건강해지는 이런 항산화 효과, 혈액이송 효과, ATP, 생성 효과, 스트레스 호르몬 치유 효과, 염증 통증의 치유 효과, 그리고 면역계의 정상 작동 효과,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자, 양파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하나는 물 위에다 그냥 놓고 하나는 접지선을 연결했어요. 땅으로부터 연결시켜서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오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접지 2주 후에 접지 안 된 양파는 썩어가지고 막 물이 넘쳐요. 막 피가 나는 것처럼 막 넘쳐요. 3주 후에는 완전히 잡으니까 퍽 하고 썩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양파는 깨끗하게 당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3주간의 양파에 접지 안 된 양파와 접지된 양파의 이 차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60평생에 땅과 맨발로 걷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여기에 근접하고 땅을 맨발로 걷고 열심히 걷는 사람은 늙지 않고 깨끗한 젊음을 유지하는 저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우유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자, 하나는 그냥 놔두고 한 우유는 거기다 접지선을 연결했어요.
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우유를 그대로 놔두니까 이튿날, 사흘날 괜찮아요. 4일째부터 위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 열흘 후에는 완전히 시뻘겋게 썩어가지고 막 시큼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가 나요. 자, 그런데 접지된 우유는 이틀 차부터 그 표면에 막이 노랗게 바뀌기 시작해요. 노란 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일주일 후, 열흘 후에 완전히 치즈처럼 바뀌었어요. 치즈처럼. 땅과 접지하지 않은 우유는 부패하고, 땅과 접지된 우유는 발효되는. 여러분들 부패된 삶을 사시겠어요? 발효된 삶을 사시겠어요? 발효된 삶을 발효된 삶을 사시려면은 맨발로 걸으세요. 땅을 나도 접하면은, 땅을 밟고 사시면은 부패되지 않고 발효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금폭을 가지고 실제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자, 세 마리씩 수조에다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접지하지 않고 한쪽은 접지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죠? 제가 이 실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5일간 먹이를 안 줬어요. 국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땅과 접지하지 않은 금붕어는 접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먹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 거의 없어요. 배설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힘이 쇠잔해져요. 먹이를 안 주니까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는 이틀 차부터 막 숙변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이를 안 주는데도 시커먼 막 변들이 막 나와요. 여기 이틀 차에 막 시커멓게 나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발로 걷기 시작하니까 2, 3일 지났는데 화장실을 2번, 3번씩 간다고 그랬잖아. 숙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숙변이. 그런 현상이 금붕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5일차, 이거 그냥 얼마나 이 접지 안 된 금붕어는 며칠 만에 죽는지, 접지된 금붕어는 이게 진짜 안 죽는지 이걸 좀 알고 싶은데, 금붕어 먹이를 안 주면 똥물레고 같은 것도 비판받잖아요. 5일차 돼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5일차에 먹이를 줬어요. 양쪽 다 먹이를 줬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해요. 먹이를 먹지 못해요. 이미 쇠잔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팍팍 먹고 팍팍 전혀 힘이 쇠잔하지 않았어요. 땅과 연결만 해도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밥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곰이나 뱀이나 이게 동면하는 게 몇 달씩 먹이를 안 먹고도 동면할 수 있는 게 다 땅으로부터 접지되고 있잖아. 전자를 받고 있는 전자를. 그래서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무나무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자, 이 두 그루를 똑같은 고무나무를 사왔는데 하나는 접지를 안 시키고 하나는 접지를 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썩어서 막 저 잎이 2개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빼빼 말랐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고무나무는 막 왕성하게 막 생명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두께도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1.3호밖에 안 되는데 접지된 데는 1.75cm까지 컸어요. 막 거목으로 자라요. 앞으로 3년, 4년, 5년이 지나면은 저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질 것이다. 맨발로 걷지 않고 땅을 밟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왼쪽 접지 않는 고무나무의 모습일 것이고요. 땅을 밟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른쪽 접지된 고무나무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왜 맨발로 걸어야 하는지, 왜 땅을 밟아야 하는 건지를 입증해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제가 아까 지압 효과 말씀드렸고요. 접지 효과, 지금 오랜 시간 접지 효과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치의 스프링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신발 신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깔창이 여기 딱 받치고 있어요. 신발을 신고 걸으시면은 아치가 작동하네. 아치가 작동 안 하는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압축됐다 이건데 압축됐다 이건데. 이 스프링 기능이 엄청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의 아치는 인체 공학의 최고의 결정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살면서 이 아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해서 밑창은 접지를 차단하고 깔창은 아치의 효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발 구두를 신고 딱딱한 길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 걸으면은 아치가 작동 안 하니까 그 충격이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면은 그 충격이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켜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무릎관절염이 생기고 고관절이 생기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이 아치가 작동하면서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없어지고 무릎관절염 없어지고 고관절 없어지고 척추관 협착증도 소리 없이 사라져요. 등추의 통증 마찬가지. 맨발로 걸으시면은 모든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진다. 이 아치의 스프링 기능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치는 또다시 우리 이 발등에는 대동맥이 흐르고 있어요. 발등에는 대동맥이 흐러가지고 아치가 맨발로 걸으시면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 대동맥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요? 혈액을 펌핑하는 거예요. 자, 발이 제2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밑에서부터 혈액을 펌핑해 올리기 때문에 우리 심장은 주먹만 해. 주먹만한 심장으로 전 몸에 혈액을 다 돌리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는 너희는 맨발로 걸어.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아치가 압축 이완하면서 대동맥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혈액을 밑에서부터 펌핑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 만들어놨어요. 조물주는 완벽하게 만들어. 우리 신발 신고 다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치는 또 양쪽에서 축을 이루면서 정자세를 이루게 하고요. 바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발가락,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이 뾰족한 구두를 신으시면은 이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딱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발가락이 벌어지질 않아요. 발가락이 벌어지질 않아요. 왜 우리 조물주가 발가락을 양쪽에 10개, 5개씩 10개를 만들어 놨겠어요? 만약에 발가락이 하나도 없다. 뭉툭하게 만들어놨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균형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아요. 균형을 잡지를 못해요. 발가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발가락이 양쪽에서 쫙쫙 벌어지면서 양쪽에서 꺽쇠처럼 작동을 해야 몸의 자세를 바로 잡게 만들고 모든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흐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발 신고 살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신발 신고 사는 것은 마치 강시처럼 사는 거예요. 강시처럼 벌떡벌떡 뛰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 맨발로 걸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7가지 걸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무산에 보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맨발은 의사예요. 칠전했던 파킨슨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되는 기적이. 이게 시간이 많이 어떻게 되지? 네?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건축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내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몸이 뒤틀리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불치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자, 이 자존심 센 사람이 내가 6개월에 내 아내도 못 알아보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 스스로 결단하겠다. 이래가지고 스위스에 가가지고 안락사를 했어요. 부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거는 국가가 사회가 살해한 것이다. 살해한 것이다. 치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치병이라고 규정해가지고 스스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파킨슨이 14만 명이고 알츠하이머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요. 100몇십만 명이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 인천에 한 병원장님 하시던 분이 7년 동안 파킨슨병 하다가 맨발로 걸어서 지금 10개월째 11개월째에
거의 다 나았다. 이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소문했어요. 인천의 나사렛 국제병원 이사장님이세요. 600병상의 양안방 협진병원을 가진 50년 경력의 한의사세요. 유명한 한의사세요. 이강일 이사장. 7년 전에 파킨슨병이 왔어요. 당장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받으니 도파민이라는 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당장 변비가 와가지고 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관장이 돼, 관장.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막 엉망이 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부축해야 되고 손은 자꾸 떨리고 기억력은 자꾸 쇠해지고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그때 마침 제가 쓴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보셨대요. 그 책을 보고 맨발로 걸으면 이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집 뒤에 있는 청량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11개월째 됐을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 모시고 가가지고 바로 동아일보에 저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 영상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너무나도 건강했어요. 너무나도 건강해졌어요. 파킨슨병은 불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치유된 거예요. 자, 그 영상을 보고 지금 한 작년 8월달이니까 지금 몇 달 됐어요. 4개월, 5개월째 됐잖아요. 지금 6명의 새로운 파킨슨병 환자가 치유된 완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은 저희한테 연락 해오신 분만 그런 것이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지금 많이 치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킨슨병이 치유되면은 치매가 치유될 수 있고 알츠하이머도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기 전립선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300개의 산을 3,000개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산한 등반가예요.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73세에 갑자기 걸을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더니 새까맣게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썩어있어. 이거 암이다. 더욱 조사했더니 PSA 전립선암으로 PSA 지수가 935 전립선암 말기 치료 불가. 그냥 집에 돌아가셔도 편히쉬다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오신 거예요. 자, 그때 마침 따님이 제가 쓴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사다 드리고 아버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을 읽어보고 이 맨발로 걸으면 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뒤 금대산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2달 만에 2달 있다가 처음에는 기어서 막 올라갔는데 2달 동안 몸이 나아져가지고 병원에 2달 후에 갔더니 PSA 935가 0.358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정상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9번 10분이 새까맣던 흉추가 하얗게 재생이 됐어요. 2달 만에 PSA 지수 암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오고 새까맣게 썩었던 뼈가 새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도 박수 안 치십니다. 암이 치유되는 뚜렷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계산 그 말기 간암이고요. 자궁 육종암, 그 다음에 간암 절제 수술해도 그 다음에 담도암 치유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혈당 갑상선암 치유되고 혈액암도 2달 만에 치유됐고요. 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치유됐고요. 심방세동 치유되고 뇌졸중, 이 뇌졸중은 바로 저 집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일요일날 제가 한번 나갔더니 한 이 여성분이 남편 손을 잡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 벗으시면 2달, 3달만 맨발로 걸으시면은 마비가 풀려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에 6개월째 입원하고 계시던 분이 결국 한 달 만에 퇴원하셔가지고 매일 집 근처에 자갈을 밟아둔 돌을 하루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맨발로 걸었어요. 3주차 될 때부터 그동안에 발을 짚으면 마치 손방맹이를 짚었는데 했는데 맨발로 걸은 이후에 힘이 팍팍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2달, 3달 지나면서 왼뺨부터 왼목, 왼팔, 왼다리까지 순차적으로 풀려내리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맨발 걷기 치유 사례 9번을 치시면은 조옥수님의
이 중풍이 반신마비가 치유된 그 과정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 걷는 분들 많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다 지금 조옥수님은 맨발로 걸은 지 3년이 지났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반신마비였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정상이 됐기 때문에. 정상이 됐다. 자, 뇌수술로도 안 없어지던 두통이 맨발로 걸어서 2달 만에 사라졌고요. 허혈성 뇌졸중 이명증 없어지고 신장염 종합병동 한번 보세요. 자, 2019년 8월 7일 날 대모산에 작대기를 짚고 왔어요. 완전히 막 퉁퉁 신장이 안 좋으시니까 우편물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막 두처럼 살이 저랬는데 맨발 2달 반 후에 저렇게 날렵하게 이쁜 젊은이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맨발의 기적입니다. 무릎 연골 족저근막염 나아지시고요. 기타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를 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 비거리도 막 엄청나게 골프 비거리가 나요. 퍼팅도 잘 돼. 퍼팅도 잘 돼. 당구 치시면 당구도 잘 맞아요. 이거 전부 다 이 증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골프장에 가시면 요즘 골프 맨발로 치시는 골퍼들도 제법 있어요. 자, 맨발 걷기 유의사항하겠습니다. 자, 맨발로 숲길을 걸으실 때 중부 운동 꼭 하셔가지고 몸 관절들 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m 앞을 주시하세요. 물론 우리 본능적으로 맨발을 걸으시면 1m, 2m 앞을 주시하게 됩니다. 혹시 위험물이 있으시면 피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길박 풀숲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발을 질질 끌지 마시고 발을 또박또박 놓는 그런 걸음들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예방 접종은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0년에 한 번만 받으시면 되니까 파상풍 예방 접종 받으시고요. 그리고 2주, 3주 만에 한 번씩 각질 제거기로 발바닥에 굳은 살 생긴 거 이렇게 긁어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보습제 발크림 이렇게 바르시고 그러면은 발바닥이 완전히 찰고무처럼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라 제책했고요. 맨발 걷기와 접주로 질병에 고통 없는 그런 건강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맨발로 걷자는 것은 오래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걷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오버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빨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냥 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맨발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으세요. 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땅과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예, 예.